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636년 겨울 청나라 기병이 압록강을 건너던 그날도 하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하얀 눈을 내렸습니다. 왕은 왜 궁궐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그 좁은 산성 안에서 47일 동안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끝끝내 버텨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전쟁의 결과보다 그 안에서 선택을 강요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사건이 왜 지금도 우리 기억곡에 남아 있는지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은 사실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천천히 따라오셔도 됩니다. 조선은 1627년에 이미 한 번 침략을 받았습니다. 정묘호란이었습니다. 그때 조선과 후금은 억지로 형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형이 후금, 아우가 조선이라는 합의였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조정 안에는 이것조차 참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훨씬 더 컸습니다. 척화론이었습니다. 오랑캐와는 화친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명나라를 섬겨온 조선에게 후금과 손잡는다는 것은 이념과 명분을 통째로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잠깐 멈춰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고집이 아니라 조선이 처한 구조였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후금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어느 쪽 손을 잡느냐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조정은 명분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이 후금은 더 커졌습니다. 1636년 홍타이지는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황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요구했습니다. 형제 관계가 아니라 군신 관계를 맺자고. 조선이 신하가 되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명분을 지키고 충돌을 각오하거나 현실을 받아들이고 치욕을 감내하거나 두 길 모두 고통이었습니다. 조선은 명분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전쟁이었습니다. 1636년 12월 청태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요, 속도가 문제였습니다. 청군은 기병 중심이었습니다. 조선의 방어선이 제대로 작동하기도 전에 청군은 이미 한양 코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란을 가려 했습니다. 왕실을 먼저 보내고 자신도 뒤따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청군이 이미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이 차단된 것입니다. 인조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한산성이었습니다. 험한 산 위에 쌓인 성, 그 안으로 왕과 신하들이 들어갔습니다. 산성 안에는 군사양만 3,000명이 있었습니다. 식량은 50일치 정도였습니다. 날씨는 혹독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손꼽히는 혹한이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성벽을 지켰습니다. 누군가는 동상으로 발가락을 잃었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요, 성 안에서는 전투보다 더 치열한 것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논쟁이었습니다. 척화파와 주화파의 싸움이었습니다. 끝까지 싸우자는 쪽과 현실을 받아들이고 협상하자는 쪽이 매일 부딪혔습니다. 척화의 중심에는 김상원이 있었습니다. 주화의 중심에는 최명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기록은 차갑지만 그 안에서 두 사람이 각자 얼마나 다른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는지는 느껴집니다. 최명길이 항복 문서를 쓰면 김상원이 그 문서를 찢었습니다. 그러면 최명길이 다시 그 조각들을 모아 이어 붙였습니다. 실록에 남은 이 장면은 전설이 아닙니다.
문헌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나라를 두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한 줄로 정리하면 지금은 왕이 산성 안에 갇히고 구원군도 끊기고 식량도 바닥나는 상황입니다. 구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에서 올라오던 조선 관군이 청군에 막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강화도가 함락되었습니다. 왕실 가족과 신하들의 가족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이 산성 안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계산이 달라집니다. 인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항복이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조선의 왕 인조는 남한산성을 내려왔습니다. 삼전도, 지금의 서울 송파 근처에 청태종 홍타이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조는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309고 두레라고 부릅니다. 조선의 왕이 이민족 황제 앞에 이마를 땅에 찢는 의례였습니다. 주변에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수치였을 수도 있고 안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밀려오는 어떤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청은 군신 관계를 확인받고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조선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을 환양인이라 불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지만 돌아온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이 조선에 남긴 흔적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북벌론이었습니다. 치욕을 되갚겠다는 의지였지만 끝내 실현되지 못한 채 명분으로만 남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학의 씨앗이었습니다. 명분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반성이 실제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찾자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병자호란은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어느 쪽도 완전히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택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구조 안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환양인의 이후 삶, 그리고 환양인을 바라보는 조선 사회의 시선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는 기록이 엇갈려 가능성으로만 남겨두겠습니다. 기록은 끝났지만 사람의 삶은 이어졌습니다.